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좋은 학부를 가지 못했다. 세컨 찬스라는 걸 가질 수가 없어요. 저희는 뭐 대학 입시부만 딱 그날 하루 딱 해갖고 제가 예를 들어서 컨디션이 안 좋았어. 몇십 년을 공부했던 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다른 애를 낮춰야 되고 내 아들이 올라가야 올라가는 되는 수밖에 상대적 평가를 하게 네.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팀워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교류하고 팀워크를 이루어서 네.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에서 전국 아시안 이민자 5,036명 대상으로 다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과 같이 미국에 이민 올 것이라는 질문에 한인 4명 중에 그 3명인 76%가 그렇다고 답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왜 미국을 다시 선택하고 이민을 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요? 미국은 미국이죠. 결국 아메리칸 드림이거든요. 네. 열심히만 하면 얼마든지 사회 주류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미국을 선택하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경제는 세계 속의 큰 규모예요. 사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취업의 기회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아주 좋은 케이스죠. 저는 세컨 찬스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종 확보를 봅니다. 일례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도요. 처음에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네, 나오셨죠. 그 다음에 콜롬비아 유니버시티를 가셨고 최종 확보는 하버드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누구도 커뮤니티 칼리지를 나왔다는 걸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버드 로스쿨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좋은 학부를 가지 못했다. 세컨 찬스라는 걸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분명히 세컨 찬스를 준다는 것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변호사님 말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하고요. 주입식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선택을 할 때 들어간 학부가 인생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부모님들도 그걸 잘 아세요. 네. 그래서 내 자식한테는 계속 공부에만 몰입시키는 것 같아요. 엄청나시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최종 뭐 SAT나 이런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서 어떻게 했냐, 어떤 단체를 했냐, 어떤 커뮤니티 활동을 해왔냐, 다면적 평가잖아요. 저희는 뭐 대학 입시부만 딱 그날 하루 딱 해갖고 제가 예를 들어서 컨디션이 안 좋았어. 몇십 년을 공부했던 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딱 한계잖아요. 이제 저는 대치동에서 애를 키웠잖아요. 대치동 물론 유학도 보내고 네, 네. 지금도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아유, 네. 영국 유학이라. 아이고, 존중합니다. 공부는 잘했는데 네. 그 돈 들어간 만큼 인풋 아웃풋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애를 낮춰야 되고 내 아들이 올라가야 올라가는 되는 수밖에 상대적 평가를 하게 네.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팀워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교류하고 팀워크를 이루어서 근데 적극적으로 한국에 이제 참여하는. 저는 또 놀랬던 게 갔다 오니까 발표력을 되게 좋아진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다시 네. 경쟁하는 거예요. 네. 눈빛이 달라졌어요. 경쟁하고 소극적으로 변하고. 네. 그래서 한국 교육을 저도 선호하는 엄마 중에 하나지만 사실 이게 이래서 이민 가는 거 아닐까 싶은 거예요. 네. 과제물도 혼자 해서 잘해서 1등 하는 게 아니라 팀별로 토론하고 다양한 인종들이 모이잖아요. 편협함도 없어지면서 다른 문화 이해를 하고 인종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고가 굉장히 복합적이고 좀 넓게 형성된다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미국을 선택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는 여성과 남성의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아마 미국 갔다가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굉장히 많이 여성의 사회 진출이 개방돼 있고 보장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민 1세대 분들에게는 좀 과거의 생활들이나 사회 기준들이 남아 있어서 이러한 평가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맞아요. 저 대기업 다닐 때 커피 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죠. 커피도 각자 타 먹는 거. 저는 타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대우가 좋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네. 미국에는 저소득자를 위한 네. 그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주거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었고요. 국가에서 그 푸드 스탬프가 나오죠. 대형 슈퍼마켓 가서 사용할 수 있고요. 저희 고객들 중에 이제 자녀분들께서 장애를 앓고 계셔서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장애 있는 학생한테 받으면 장애인들만 모아서 뭐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휠체어라든지 따로 할 수 있는 공간 다 만들어져 있고. 법적 규제가 네. 있죠.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말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사실 저희나라도 요즘 많이 좋아졌지만 민주주의의 총본산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의견, 나쁜 의견, 반대되는 의견 다 수용하고 저희 때는 유신 정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두환 정권도 있을 때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만
패러디하고 희화해도 난리 나고 말 잘못하면 잡혀간다고 진짜 그랬거든요. 네. 그런 세대에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되게 신기했을 거다. 우리나라는 방송 매체뿐만이 아니라 네. 유튜브 활동을 해도 우리가 이런 발언도 자유롭게 사실은 저도 하기가 조심스럽죠. 쉽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미국은 한국에 비해서는 되게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거를 인정하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서는 정치 얘기를 사석에서 하는 거 굉장히 꺼려하잖아요.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지자가 다르면 서로 싸운다니까요. 네, 맞습니다. 한국보다 미국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해봤는데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민을 고려하시거나 걱정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셀레나 이민으로 오시면 앤디님, 셀레나, 그다음 또 이경재 변호사님이 네.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편안하게 두드리는 셀레나 이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